자, 이쯤 와서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전소란 말이 나오죠. 발전소. 발전소는 이제 전력을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전력을 발생하는 것을 발전소라 그러고요. 발전소에서는 주파수를 컨트롤하죠. 여기서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전압은 보통 11에서 23kV, 그러니까 11,000에서 23,000V를 생산하는데요.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전압이기 때문에 변전소로 보내죠. 그래서 변전소에서 전압을 집중해서 변성해서 배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4나 345나 765로 보내서 나중에 다시 다운을 시켜서 이제 22.9로 이제 22,900으로 이제 배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변전소라는 거는 조상 설비를 설치해서 전력 흐름을 조류한다는 얘기는 흐름을 제어한다 이런 얘기고요. 법규상에 5만 볼트 이상일 때만 그 변전소라고 부르고 이게 안 될 때는 변전소라고 안 부르죠. 이제 변전소가 하는 역할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력의 변성, 전력의 집중, 배분, 전압을 조정한다. 동기조상기를 여기다 해서 무효 전력을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제어하죠. 전력 흐름 조류를 제어한다. 그래서 요 정도 좀 변전소에서 하는 역할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란 얘기가 나오죠. 송전 방식에서 AC가 있고 DC가 있는데 장단점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AC는 전압 변성이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교류에는 주파수 F라는 게 있죠. 이 주파수가 없이는 전압 변성이 힘들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압기를 생각하면 변압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1차, 2차에 이제 코일이 감겨 있잖아요. 코일이 감겨 있는데 여기 자기를 유도해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속을 돌려서 전기를 2차 측에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번자계, 그죠?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NS가 바뀌어야 되죠. NS 뭐 여기다 S에다 N에다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이 전류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도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런 펄스파 주파수가 없으면은 교류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교류가 원래 얼터네이티브 커런트니까 자꾸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압 변성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주파수가 필요한 거예요. 펄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파수에다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회전 자계를 얻기가 쉽다. 주파수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교류를 생산, 동기발전기. 동기발전기는 동기란 얘기는 주파수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만든 이제 이 교류를 송전, 교류로 배분하고 교류로 송전, 교류를 배분. 그래서 개통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 교류로 한 큐에 쭉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연파에서 제로 지점에 있어서 에너지를 차단하기 쉽다. 약간 좀 비현실적인 얘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있으면 원래 교류가 사인파일 때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가 최저의 값이 0이 제로가 되는 값이죠. 여기다가 스위치를 이제 차단을 한다는 얘기죠. 요 시점에 왔을 때. 근데 이게 만약에 60Hz 같으면은 60분에 1초를 찾아서 그 지점에 정확하게 딱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쉬울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좀 사실은 이거 이론적인 것 뿐이지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대전류를 차단하기는 쉽다. 그죠? 만약에 여기 최고치나 이런 때 차단을 하면 그죠? 스파크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서 직류는 일직선으로 쭉 연결돼 있죠. 일직선으로 쭉 연결돼 있죠.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항상 수치가 일정한 높이가 있지만 전압이 교류는 왔다 갔다 하니까 제로 지점에서 차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C가 나오는데 DC는 이제 주파수가 없다. 이게 중요하죠. 아까 주파수를 기준으로 보라 그랬죠. 주파수가 없다. 주파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여분이 없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무여분은 우리가 임피던스를 생각을 해보면 Z가 임피던스인데 순수한 저항 부분하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X 부분에 있죠. X 부분.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고요. 저항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 합쳐갖고 저항 성분인데 X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직류에서는. 그러니까 손실이 X만큼 적게 되겠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을 보면 유전체 손이 있죠. 유전체 손이 없습니다. 유전체 손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케이블 있잖아요.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케이블 겉에 이제 외피가 있죠. 외피가 있고 안에는 이제 동이 있죠. 동. 이게 동심이 돼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케이블이 여기서 이제 유전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 껍데기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유전체라고 부르는 어떤 물체란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유전 물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리로 만약에 송전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것 때문에 유전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직류에서는 이 손실이 없다는 거죠.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체 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체 손을 공식에서 다시 알아보면은 공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PC는 WCE의 제곱 탄젠트 델타 이렇게 와트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W가 오메가죠. 오메가가 2파이 F인데 여기서 F가 제로니까 없으니까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체 손이 없다. 그 다음에 코로나 손도 이제 일부가 줄어드는데요. 코로나식을 보면 우리가 피크식이라 그랬죠. 피크식. 그래서 241을 이제 공기 밀도로 나눈 다음에 그죠? F에다 플러스 25 ED분의 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대지전압이고 요거는 이제 임계전압이죠. 그거의 제곱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F와 관련된 게 요 부분이죠. 곱하기를 하면 여기니까 요만큼 줄어든다. 날아간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손이 경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용량을 최대로 보낼 수 있다. 우리가 그 송전 전송 전력의 전송 용량을 할 때 ES/ER분의 상차각 사인 델타를 곱해서 X로 나눴잖아요. 리액턴스로. 근데 리액턴스가 줄어드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송전 용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 관계로 보세요. 앞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도가 증대되고 절연 비용이 덜 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E의 RMS 그러면 이거 시력값이라 그러거든요. 시력값이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교류의 크기를 직류로 나타낸 값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DC는 AC의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0.707이니까 70% 정도 이제 경감이 된다. 절연이 30% 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 이제 루트 민 스퀘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래 글쎄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시록값이 이제 우리가 배운 거 보면 t 이렇게 한 다음에 인테그럴 제로분의 t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v t의 제곱에 d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루트 민 스퀘어라 그러는데 이게 루트잖아요. 루트. 이 뜻이에요. 여기 r이란 뜻이고요. 루트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평균값을 얘기하는 게 평균값. 그래서 평균이라 그래요. 평균은 영어로 mean을 뜻하죠.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 붙었죠. 제곱이 붙은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스퀘어라 그러죠. 제곱을 스퀘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시력값을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직류 성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직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C의 성분은 교리로 보면 이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시력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보면 여기서 이제 DC는 루트
루트 2분의 1 곱하기 뭐 AC니까 AC의 최대값이니까 이제 0.707 정도 되니까 이게 DC는 교리의 70%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절연 비용이 30% 정도 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이제 주파수가 같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동기라는 건 이제 그 주파수를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주파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동기란 말도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하여튼 뭐 그냥 연결하면 된다. 그죠? 주파수를 고려 안 해도 된다 이러니.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송전선로 대용량에서 효과적이다. 손실이 적기 때문에. 그죠? X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유전체 손이 없다 그랬죠. 손실을 줄 수 있다. 해저에는 케이블을 써야 되죠. 그렇죠. 케이블을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런 케이블을 쓰면 이 겉에 유전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관계없으니까 직류로 보내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제주도에 전기를 보내는데 뭐 직류로 보낸다 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보폭 전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폭 전압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여기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려놨는데 제가 이제 졸라맨이네요. 이 다리와 다리 사이에 걸리는 전압, 예, 이거를 이제 보폭 전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체에 전압이 걸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기실 같은 데는 절연을 하겠죠. 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를 할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계기구는 이제 뭐 접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전이나 누설을 전류를 차단하는 건데 누전이란 얘기는 절연 물질의 피복을 다시 말해서 전선에서 그 전기가 삐져나오면 도망가면 누전이라 그러고요. 기계기구 같은 데서 튀어나왔고 얼굴 들이밀고 나와서 감전을 시킨다든가 뭐 이러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누설이라 그래요. 그 이제 접지 저항을 이제 낮추려면 심타법, 에, 접지극을 이제 두 개를 두드려 박는 거죠. 직렬로 해서. 그러면 이제 깊이 박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항값이 낮아지겠죠. 아니면 다극 접지 공법이라고 해서 메쉬 공법. 이거 메쉬라는 거 아세요? 메쉬? 보일러 해보신 분 아는데 보일러 그 엑셀 파이프 깔기 전에 이렇게 저도 이게 처음에 궁금했는데 보일러에 옛날에 보면 그냥 못으로 두드러 박았는데 이 파이프를 고정을 할 때요. 파이프가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잖아요. 근데 뭐 이런 철망을 깔고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중간중간 하죠. 그때 이 밑에 깔리는 저 철망이 있죠. 이걸 메쉬라 그래요. 말하자면 접지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이제 철망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 시 접지 구역을 정하고 망을 깔고 그랬습니다. 접속 부분에 접지를 매수한다. 여기 박은 게 이제 접지봉이죠. 이게 이렇게 접지극을 이제 병렬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제 n분의 r 이렇게 하면 이제 저항값이 나겠죠. 저항값이 작아지겠죠. n 개수가 늘어날수록 접지봉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러면 이제 인체로 흐르지 않고 이제 대지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기계기구 외함 또는 가대 떠받치고 있는 것에도 접지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용어 설명 좀 드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다음으로 나가죠.